집을 위한, 집에 의한 대한민국 집코노미의 모든 것 손바닥 들여다보듯 환하게 부동산을 들여다보는 손바닥 부동산 코너입니다. 도시와 경제 송승현 대표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이 아니라 처음이지 않습니까? 네, 생생경제는 뭐 예전에 출연했었는데 우리 바뀐 진행자는 처음 뵙긴 하시는데 혹시 제 이름을 모르시는 건 아니죠? 네, 알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세요? 네. 진행자라고 하셔가지고 네. 네, 매번 이렇게 화상 연결을 통해서만 뵙다가 네. 오늘은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셔서 네. 실제로 처음 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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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나오실 때 바깥 날씨 어땠어요? 춥긴 한데 그래도 뭐 차를 타고 와서 뭐 그렇게 체온은 뭐 유지가 됐어요. 왜 아무래도 뭐 방송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야외에서 근무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춥게 느껴지는 날씨이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되더라고요. 차 계기판에 보면은 대략적인 온도가 나오잖아요. 네. 지금은 영상인데 오전에 움직일 때만 해도 영하권이다 보니까 외부에서 일하시는 분들 뭐 건강 좀 유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뭐 오늘도 엄청나게 추운데 부동산 시장도 지금 너무 춥지 않습니까? 네. 전국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네. 여기다 더해서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도 약 10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걸로 나타났다고요. 네, 지금 그 시장 자체가 굉장히 얼어붙어 있는 것 같아요. 매수 심리라는 것은 결국에 어떤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일종의 뭐 풍향계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역대 최저라는 수치가 심리적으로 수요자들에게는 뭐 내 집 마련에 대한 의지가 상당 부분 꺾인 거 아닌가라는 판단을 해보는데요. 부동산원 5일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 전국에 있는 전국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74.4고요. 또 서울에 있는 아파트 수급 지수는 60대입니다. 66.8. 그러니까 2012년 7월쯤 될 거예요. 첫째 주가 50대였는데 10년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매 수급 지수라는 것 자체가 이 100을 밑돈다라는 거는 매수의 우위 시장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 매수의 우위라고는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런 수급 지수가 낮다라는 게 거래량으로 보통 나타나거든요. 네. 지금 10월에 있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네. 555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2006년에 집계한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거래량들이 결국은 수요가 거의 소멸에 가까운 그런 현상들로 나타났고 이런 소멸에 가까운 현상들이 최근 몇 년간의 뭐 주택 내 집 마련, 뭐 소위 말하는 그 영끌 매수들이라고 많이 불렸던 그 노도강 지역 같은 경우는 역대 뭐 한 1% 가까운 최저의 그 하락률, 최고의 하락률이라고 봐야 되겠죠. 굉장히 낮은 그 하락률을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것들이 당분간 뭐 최근 말씀하신 이 날씨하고 비슷하게 한동안 좀 흘러가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고금리 시대잖아요. 네. 이자 부담 때문에 대출을 받아 집 살 엄두를 못 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금리 인상이 끝나면 거래도 늘고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금리 인상이 끝난다라기보다는 지금 금리보다 낮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이 금리 수준으로 이어진다라면 결국은 금리하고 주택 가격은 특히나 뭐 자산 시장하고는 역의 관계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라면 뭐 자산에 대한 가치, 뭐 그 중에서도 부동산 가격 같은 경우는 하방의 힘을 받게 되는데 금리의 무게가 높으면 높을수록 뭐 중력처럼 작용을 하는 거예요. 자산 시장에서는. 네. 그렇게 된다라면은 지금 상태가 2, 3년 전에 있는 금리 수준하고도 수배에 달하는 그런 무게이기 때문에 이 가격을 가지고 또 이 금리를 갖고 자금 조달을 해서 내 집을 살려고 하는 그 수요는 상당 부분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또 최근 들어서 국토연구원에서 뭐 여러 가지 리포트를 냈었는데 유동성 그리고 또 금리하고의 관계성을 본다라면은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금리 인상 추이가 멈춘다고 해도 유지가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리가
이제 횡보를 한다, 동결이 됐다라고 해서 바로 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을 하는 것보다는 일정 기간에 그 시장의 동향이라든지 주택 가격을 보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 멈춘다라고 해도 네. 당분간은 뭐 선택적으로 내 집을 필요로 하시는 수요 외적으로는 투자 수요는 상당 부분 꺾인 시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12월은 주택 매매 비수기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달에 아파트 공급 물량이 대폭 늘어난다는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전세 수요는 지금 계속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줄고 있는데 이렇게 새 집이 늘어나면 공급이 늘게 되면은 전세 가격이 더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뭐 전세 가격이 상당 부분 떨어질 가능성이 있죠. 근데 뭐 예전처럼 계절적인 요인을 보고 부동산 시장을 판단하는 거는 조금 잘못된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12월이라고 해도 금리가 저금리 기조라고 하면은 상당 부분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전처럼 특정 시기 때 뭐 이사 기간이다 또는 겨울이기 때문에 거래가 준다라는 그런 요인 같은 경우는 전체 큰 틀 안에서 금융적인 가격선, 그다음에 유동성, 금리 이런 것들이 시장에 큰 방향성을 제시를 하고 그 안에서 뭐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타난다라고 보여지는데요. 하필이면 이 시기 안에 입주 물량들이 많게 된다라면 지금 전세 가격의 하락을 방향을 바꾼 것들이 결국 금리에 대한 인상이거든요. 그 방향 추세에다가 뭐 입주 물량까지 늘어난다라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매매 수급 지수처럼 임대차 시장에서도 수급 지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금리의 인상이기 때문에 전세에 대한 수요는 씨가 마를 테고 거기에다가 입주 물량까지 늘어나게 된다면 아까 매수자 우위 시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매수자 우위 시장이 더 강하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세 가격의 뭐 상당 부분 하락세는 당분간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세입자 입장에서는 좀 싼 값에 좋은 집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저렴하게 내 집 마련한다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지만 근데 그 기회를 포착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은 집값이 올라갈 때는 더 오를까 봐 하는 그 조바심 때문에 내 집 장만을 하잖아요. 근데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그 시기 때는 추가적으로 더 하락하지 않을까. 오늘이 어떻게 보면 가장 비싼 날이 아닐까 이런 부분 때문에 조마조마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렇게 된다라면 결국은 뭐 한국은행에서도 기준금리의 기준점을 3.5% 정도로 잡고 있잖아요. 그럼 그 시기 때를 기준으로 해서 일정한 기간이라든지 시장의 모니터를 하고 나서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타이밍을 잡는 게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타이밍은 제가 이 부동산 업계에 뭐 10여 년 있는 그 입장으로 봐도 뭐 저도 매번 틀리고요. 그리고 위안이 되네요. 뭐 한국은행이라든지 IMF 같은 경우도 뭐 권위 있는 그런 기관에서도 계속 수정 전망치를 내놓고 있잖아요. 결국은 시장 환경이 변한다라면 그거에 일정하게 뭐 방향성을 제시를 하고 거기에 좀 수정을 하면서 내가 처한 상황하고 대외적인 변수하고 좀 대응을 해 나가는 것도 좀 필요한 거 아닌가 뭐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안전진단 기준 완화 방안이 이르면 이번 주에 발표된다고 합니다. 이게 재건축의 대못으로 꼽히는 것 중 하나인데 시장은 지금 이 재건축 시장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요? 뭐 전망하는 거는 보도된 내용 보면은 한 두 가지 정도 요약이 되더라고요. 구조에 대한 안정성, 그 가중치를 조금 낮추는 그런 부분들을 첫 번째로 보고 있는데요. 시대별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안전진단 평가 비중에 대한 변화가 2003년도에는 한 45% 정도 됐고 또 2006년에는 50, 또 2009년에는 한 40% 정도 되다가 2018년 정도 되니까 50% 정도로 이 비중을 조정을 했었어요. 근데 많은 기대감을 갖는 게 보통 40에서 한 50% 정도의 비중이 일반적인 그 비중의 추세였었는데 한때 주택 시장이 너무 꺾이다 보니까 2015년도에는 이 구조 안정성에 대한 그 비중을 20%로 낮췄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그러니까 좀 완화해 주는 거죠, 기준을. 완화 이상으로 거의 뭐 웬만한 그 안전진단은 거의 통과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춰줬다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주택 경기가 상당히 침체 국면이 장기가 됐었었고 또 주택이라는 게 뭐 건설하고 연결이 되겠죠. 아무래도
이 GDP하고도 연관성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뭐 이런 뭐 시장에 대한 그 부양을 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에 대한 이 구조 안전성의 비중을 상당 부분 낮췄습니다. 근데 네. 합리적으로 우리가 시장을 추론해 본다라면은 20% 정도의 안정성은 뭐 기대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뭐 30%라는 공약대 30%라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뭐 30에서 한 40% 일반적으로 보면 40%가 기존에 있었던 20% 외적으로는 가장 낮은 수치였기 때문에 요 부분들을 좀 조정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거하고 좀 다르게 우리가 이제 주거 환경에 대한 비중들은 일정하게 그 좀 높여주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거든요. 최근 들어서 아까 2003년 얘기를 했지만 그때하고 지금의 주택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다르잖아요. 뭐 주차에 대한 문제라든지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그래프들을 보면은 안정성 비율이 좀 낮춰지면은 네. 이 주거 환경은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추세가 50%에서 뭐 한 40에서 뭐 30% 내외 정도로 낮춰지고 주거 환경에 대한 비중 자체를 좀 올려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지금 주택 시장의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재건축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30년이라는 이 기간이 뭐 다른 대도시권의 주택 시장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이 내용 연수가 긴 거냐라고 봤을 때는 좀 다른 관점이거든요. 30년마다 주택을 허물고 새로 짓고 한다라는 게 사회적인 비용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최근에 뭐 철근이라든지 레미콘에 들어가는 시멘트 가격이 많이 상승한 상황에서 네. 계속적으로 부담되는 자재 뭐 이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계속 쏟아부을 필요가 있겠냐. 그리고 또 재건축을 하면서 특정 지역에 어떻게 보면 성처럼 쌓는 그런 형태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어떤 지역을 돌아갈 때도 아파트 단지가 있으면 뱅 돌아서 가는 그런 문제들로 보면은 네. 뭐 어떤 공기에 대한 문제라든지 뭐 교통 체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단순히 몇 년 전에 공급 부족만을 가지고 재건축을 계속 좀 속도감 있게 해야 되겠다라는 거는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설득력이 부족한 그 시기에 지금은 2, 3년 전하고는 좀 다른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재건축 안전 진단 문턱이 낮아지게 되면은 재건축 시장에 어떤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까요? 재건축이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공급 부족론 얘기들을 했었을 때의 그런 모습들이 크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 공급 부족이라는 게 일종의 그냥 공급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자산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공급을 원했던 그런 시장이거든요. 그렇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또 공급 부족에 대한 이야기가 좀 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렇다면은 이 활성화 방안에 있어서는 뭐 행정적으로는 좀 보완을 하겠지만 사회적으로 보는 시각이 예전보다는 좀 달갑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외적으로 행정적으로 보완을 한다라고 해도 경제적인 측면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네. 경제적인 고려라고 하면은 지금 금리 인상에 맞춰서 뭐 자금 조달에 대한 문제라든지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 이런 것들도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최근 뭐 파업 형태가 됐던 또 원자재 수급을 통해서 자재가 상승 뭐 이런 것들로 보면은 결국은 금융적인 부분하고 자재 비용이 상승하게 된다라면 조합원들이 내야 되는 추가 분담금이 상승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게 되면은 네. 결국은 재건축의 행정적인 부분이라든지 어떤 안전진단을 낮춰준다고 해도 뭐 재건축이 순항을 한다라고 보는 거는 지금 당장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이런 것들이 여러 단지에서도 예전처럼 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라는 목소리는 좀 적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점점 뭐 전문성이 있는 업체라든지 뭐 신탁이라든지 이런 쪽 힘을 빌리려고 하는 그런 흐름으로 좀 많이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재건축 안전진단 문턱이 낮아져도 재건축 활성화를 이끌어내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은마 미도 아파트는 거래 상황이 어떤가요? 지금 뭐 음마하고 제가 내용들을 한번 보니까 뭐 거래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치동 미도 아파트 같은 경우도 뭐 40년 만에 재건축이 확정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으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 3년 전만 해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전화에 불이 났다라고 해요. 근데 지금은 전화벨 소리 듣는 게 어려울 정도로 그만큼 거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도 뭐 거래가 없긴 마찬가지군요. 그렇죠. 지금 뭐 신통기획으로 진행이 됐다라고 해도 매매 건수가 뭐 아직
그 확정된 이유도 한 건도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나왔고요. 그다음에 네. 최고령 아파트로 얘기가 됐던 여의도 시범 아파트 같은 경우도 뭐 거래가 완전히 없고 만약에 거래가 돼도 그냥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시세를 낮춰가지고 하는 그런 거래 정도로만 보여진다라고 지금 보도된 내용들을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매수 문의가 거의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우리가 지금 이 프로그램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매매 수급 지수가 결국 매수자가 원하는 가격으로 시장에 물건이 나오지 않는다라면은 거래가 일어나기는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아파트 값이 더 떨어져야지만 좀 매매가 활성화 될까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지금 주택 가격이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 있다라는 신호들로 대다수의 그 수요자들이 바라보고 있고 네. 뭐 분양률이 저조하고 또 경매 낙찰률도 굉장히 저조한 상황이라고 한다라면은 그것들을 결국 선행 지표로 보거든요. 이런 것들이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요. 또 KB에서 발표하는 뭐 선도 50 아파트 어떻게 보면은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똘똘한 아파트 50채라고 보여지는데 그 50채도 수급 지수에서 지수 자체가 100 밑으로 떨어진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 자체에서는 뭐 재건축이다 강남이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똘똘한 지역, 똘똘한 한 채는 없다라고 보는 게 맞는 상황에서 수요자가 똘똘한 매물을 찾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둔촌 주공 아파트 재건축 올림픽 파크 포레온의 청약이 오늘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 둔촌 주공의 청약 성패가 향후 분양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던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떻게 보면 아까 똘똘한 얘기했는데 똘똘한 청약으로 봤던 지역들이 여기고 또 규모가 상당했었고 몇 년 동안 주택 가격이 올라갔을 때 그래도 내 집 장만을 할 수 있는 단지를 꼽는다라면은 이 지역 둔촌주공을 꼽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은 그런 상황에서 시장의 어떤 분양 시장을 바라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청약에 대한 성적이 안 좋게 나온다면 뭐 우리 진행자께서도 보시다시피 내가 만약에 청약을 했는데 200대 1 경쟁률이 나오면은 계약을 할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20대 1이나 뭐 2대 1 경쟁률이 고민할 나오면은 것 같아요. 그럼 계약을 안 하는 부분들 미계약자들이 상당 부분 많이 발생할 겁니다. 네. 그러면 미계약자들이 나타나면은 결국은 둔촌주공의 성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뭐 어떤 금융 조달을 하는 데서도 앞으로 뭐 PF 자금이 나간다든지 했을 때 웬만한 사업장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금융기관 같은 경우도 일종의 투자자거든요. 자금 회수가 어렵다라고 하면 이렇게 우량한 사업지 안에서도 자금 회수가 어렵다라는 판단이면 결국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건설 시장 같은 경우는 완전히 뭐 작은 경색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 시장 안에서는 뭐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뭐 일종의 그래도 소위 말하는 그 완판이라는 것까지는 이어질 것으로는 상당 부분 보고 있는데요. 그렇습니까? 네, 근데 뭐 저 개인적으로는 뭐 84형 이상은 미계약분도 상당 부분 나와서 뭐 줍줍이라고 하는 무순위 청약까지도 이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중도금이라는 게 결국 지금 주택 가격을 매입하는데 굉장히 부담감으로 작용을 하는데 결국은 이런 뭐 어떤 지렛대를 할 수 있는 것이 중도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그래도 뭐 청약 시장에 좀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청약 성적에 좀 안 좋은 점수를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뭐 저 개인적으로는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손바닥 부동산 코너 도시와 경제 송승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